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아시티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분할 매수로 사기 참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종목이 되니까 그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실적에서 별 걱정은 없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자동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만 화학 중소형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카카오 게임즈 네. 이야기 한번 좀 그죠? 들어가 볼까요? 얘도 뭐 신고가 매매의 정석대로 가고 있죠. 네, 여기 여기 좀 저는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일단 고점까지는 왔어요. 고점까지는 왔고 아마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팔자라고 했었을 겁니다. 분할 매도 했었을 거고 아마 오늘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오늘 다 팔았어요. 이분은 끝까지 가보겠다 해서. 근데 오늘 팔았고, 근데 지금 상장하고 나서 이제 정고점이잖아요. 네. 상장 정고점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근처까지 네,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정고점을 뚫을 것이냐, 거기서 이제 밀릴 것이냐가 그렇죠. 이제 판단 나는데, 네. 그거는 굳이 저는 여기다 덤비지 않겠다. 지켜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카카오 뱅크인가요? 다시 연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공모가 산정. 공모가하고 연장 나왔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카카오가 좀 밀렸는데, 뭐 그때 이제 카카오도 삼성전자처럼 좀 조정 기간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바뀐 거 없습니다. 네, 바뀐 거 없고요. 뭐 계속 그 안에서 요 음봉의 절반 값 이하에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사실. 근데 일단은 차트 모양상으로는 썩 좋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는 보유자분들이 많아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하는 걸로. 네. 저는 이미 제 의견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 이러면 나가린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단 조정이 좀 있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까지? 14만 원. 네? 14만 원이요. 14만 원대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14만 원. 기간 조정일 수도 있잖아요. 단지 여기에서 횡보하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앞에 대량 거래가 저렇게 터졌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한다. 동반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네요, 자꾸. 여기서 한 번만 더 떨어져라 했는데 이때가 저가가 얼마였죠? 22,300원이거든요. 네. 이때가.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게 22,000원 초반 정도 오면 사볼만 하다고 말씀드렸고 한 번만 훅 떨어지면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요 정도거든요. 22,400원, 300원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요 선을 깨버리면 살려고. 왜냐면 저희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밀리죠. 한번 밀렸다가 그러면 그때는 V자 반등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위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얘는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삼성 엔진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고점이 나왔지만 대량 거래가 나왔지만 계속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카카오도 그렇죠.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지만 카카오페이나 뭐 지금 뱅크 상장 이슈가 있어서 계속 좀 관심 가지고 갔던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도 고점에서 거래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이만큼의 거래량을 실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혀 왜냐면 지금 밸류가 시총이 4조 4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10조 상장 본다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절반도 안 되게 평가받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뭐 개인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회사가 작년 10월 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즌이 이제 멕시코 수주랑 올해 상반기에 사우디 수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도 이제 점차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교할 대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평가 받아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은 한번 쭉 밀리면 분할 매수로 사기 참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종목이 되니까 그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들이 주포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어때요? 좀 많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주세력들이? 그 질문 사실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이 종목 뭐 전화로 이제 많이들 문의 주시는 게 이 외국인이 샀다, 뭐 팔았다, 기관이 샀다, 팔았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옛날부터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외국인이 오늘 얼마 사? 몇 주 사?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국인이 얼마 샀기 때문에 오늘 사니까 같이 사보죠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좀 더 보면 이거 다 누구나 아는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전체 코스피 수급이나 코스닥 수급 말씀드릴 때, 선물 말씀드릴 때는 보지만 종목 단위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의 매매 동향 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과연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있었느냐, 매매 성과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거래량만 보는 거예요. 그냥 돈의 입금과 출금, 매수를 했느냐, 매도를 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본다는 팩트. 저번에 매매 기계가 되자.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누군가 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누가 샀느냐 중요하지 않다. 산 거 자체가 중요하다. 근데 이 정도 살 거면 일반 개인도 아닐 거고 일반 외국인의 기관 아니다. 분명히 뭔가 우리보다 정보도 확실한 누군가다. 근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 종목이 오늘 동아에서 터졌죠. 동아 ST. 아, 동아 ST. 네, 이거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종목인데요. 이겁니다.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죠. 보시면 어떠세요? 많이 터졌네. 네. 거래 대금도 그렇고. 그죠? 이건 뭐겠어요? 이거 오늘이에요. 오늘 금요일 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과거 최근 몇 년 동안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세력이 수급 주체가 아닙니다. 완전 새로 들어왔다.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주체들이 그냥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란 말을 좀 하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도 우리 황 팀장님 기준으로 봐서는 신고가 매매에 들어가도 되는 당연하죠. 상황이다. 그렇죠. 이거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봐보세요. 이거 제가 삼성전자 한번 봐볼까요? 이게 또 계속 누반주반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누반주반? 아니, 몰라요. 공부에 있어서 누적 반복, 누적 반복, 주기 반복. 네, 계속 반복을 하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누반주반. 그 반복을 한다는 거, 차트를 계속 본다는 거. 네. 그래서 삼성전자 2016년 5월 30일. 네. 쭉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 거래량이 쫙 터졌네. 요거. 이거랑 동아 ST 오늘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이거 빵. 그죠? 네. 그럼 동아 기술적 분석은 좋다. 좋게 우리가 본다고 치죠. 기본적 분석은 어때요? 회사 자체는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 그동안 굉장히 돈을 못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못 벌었는데 왜 했냐면 그동안 연구 개발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어요. 주 품목이 뭐예요? 주 품목이요?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이제 그래서 저도 제가 어디서부터 관심을 갖고 봤냐면 제가 내용은 솔직히 지금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까먹었어요.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보긴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졌다. 이제부터 뭔가 주가가 더 크게 밀리진 않겠다라고 봐서 계속 추적 관찰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뭐 밑에 동아 ST가 항암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 구체적인 품목이 저희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부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파봐야죠. 같이 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뿐만 아니라 동아소시오홀딩스 모에서도 같이 나왔어요. 동아소시오. 네, 동아소시오홀딩스도 오늘 보면 저기 동아 ST하고 연관되는 회사예요? 모회사죠, 모회사. 모회사. 네, 모회사. 그리고 지주사. 지주사고 ST팜도 오늘은 흐름을 ST팜은 한번 보세요. ST팜도 흐름 좋은데 동아 ST에 비하면 거래량이 작기는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매집이 한 번 있었고 여기 또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원래는 동아 소시홀딩스가 이제 자회사 지분법 이익들 좋았었죠. 있었고 오늘 ST팜도 ST팜은 최근에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도 바닥에서 동아 소시홀딩스가 모회사고요. 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도 바닥에서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다 했는데 지금 밀린 상태인데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나왔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동아그룹이 오늘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막판에 나오면서 정확히 못 봤는데 좀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래량은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있을 거라고 추측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 머니톡 나오면서 계속 추적 관찰하면 되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것들, 이건 뭐 사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같이 주식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죠? 우리가 그 뭐 가상이든 아니면 소액이든 그 신고가 매매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하시는 그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아시티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전고점이 108,500원 요 정도인데 아직 뭐 96,000만 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동아시티는 쭉 월봉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던 회사거든요. 네, 여기 보면 17만 원, 18만 원까지 갔던 회사인데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월봉 거래량은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주봉 거래량 봐볼까요? 네, 주봉 거래량으로도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용들은 저도 공부해 볼 거예요. 여기 아마 최근에 제가 리포트 기억이 난 게 그동안 돈을 다 연구 개발에 다 쏟아부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무언가들이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올해도 뭐 실적은 조금 좋아지긴 하네요.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뭐 이런 제약회사가 흑자 전환하는 모양이긴 하네. 작년엔 적자였고. 아니, 요거는 분기였고요. 아, 분기예요? 네, 작년에도 340억 정도 벌긴 했어요. 근데 이제 4분기 적자가 났네요. 네, 4분기에 아마 빅베스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그동안 이 정도 갑자기 4분기 이렇게 떨군 거 보면 이제 빅베스를 하고 나면 이제 재무제표가 올해 훨씬 더 깨끗해지겠죠. 악재들 다 떨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사 측에서도 올해는 뭔가 좋은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으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네, 시나리오 써보는 거고. 동아제약, 한번. 네, 이제 계속 한번 우리 추적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죠. 네,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는 과정으로 한번 보면은. 뭐 동아제약은 동아시티는 바카스 매출이 있죠. 아, 여기서 바카스 나와요? 바카스, 바카스 매출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데. 아니, 바카스를 물으면 이제 생각났어요. 그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바카스 매출인데 그게 코비드 때문에 조금 매출이 안 좋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좋아진다는 내용도 좀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하긴 그러네. 뭐 바카스 먹을 만큼 그 과하게 뭐 뛰거나 집에만 있었으니까 운동할 일이 없었지. 네. 자, 그렇다면 그 사실 또 어저께 그 지난주에 그 사실 추천하셨던 그 종목 중에 하나 부강약품이 확 튀었잖아요. 근데 또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부강약품을 동아이스티랑 같이 묶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표님이 그렇다면이라는 말 할 때마다 되게 움찔움찔해요.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할까 봐. 그렇다면을 빼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할게. 일단은 부강약품 말씀드렸던 거는 상장 이슈로 자회사 상장 이슈로 말씀드리긴 했었죠.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경구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그거를 저는 염두에 두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저도 이제 파보니까 한 올 가을 정도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거래량에서 뭔가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그 뉴스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죠. 그래서 지금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이걸 동아이스티랑 좀 비교를 해보면 동아이스티의 이 정도 구간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이 정도 구간. 근데 보면 얘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좀 준 거고요. 부강약품도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주가가 빠지다가 이미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졌었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오늘도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 평선에 있는 물량들을 흡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저는 팔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런 장기 저항선들은 한 번에 엄청난 호재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뚫고 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결과론적으로 떨어졌지만 오늘 올랐었더라도 어제 최소한 반은 팔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생각은, 제 시나리오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당겨서 보면 뭐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거래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올라가면 이제 또는 이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서 이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물량 소화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원형 바닥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형 바닥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나왔던 게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랬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앞에 거래량 터진 걸 먼저 볼게요. 여기하고 거래량 두 개가 있고 하이비전을 보면 여기서 앞에서 거래량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터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렴하는 이렇게. 과정이 좀 그렇죠. 생각보다는 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올랐다고 해서 뭐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현금화 또 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거래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예, 차라리 전 확실하게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나리오 두 가지를 써볼 수 있어요. 이평선을 만약에 이 주식이 당장 급하게 갈 거면 주가가 빡 뛰었다가 그러면 이평선이 강제로 따라 올라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기 이평선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선이랑 정배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빡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하는데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나오면서 억지스럽게 원형 바닥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이런 식 과정을 계속 옆으로 하면서 지루하게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고 거기서 주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정배열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시간 가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간 가치를 이제 가격에 녹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이제 이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좀 더 파괴력 있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그림을 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면서 굳이 억지로 끌어당기면 지금 시장의 모멘텀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겨 올리면 며칠 오르다가 반짝하다 끝나니까. 끝나죠. 그럼 더 늘어지고 더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제 경험상으로도 어제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거래량이 오늘 동아 시스템 이만큼 빡 나왔으면 차라리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벌써 가지만 횡보 가는 게 부각약품을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렇게. 근데 하여튼 이거 그때 이야기하실 때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동아이스트랑 부각약품은 과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저도 단기적으로만 추천드리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쪽밖에. 너무 가끔 일주일 동안 안 올랐어. 그럼 어떡하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사람이라. 근데 진짜 단기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좀 볼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물론 제가 괜찮다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또 보니까 댓글 보니까 또 이렇게 황 팀장 또 믿고 또 매수하신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또 좋아하시긴 했는데 이거는 그 단기 어떤 관점으로 한 게 아니니까 너무 일찍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빠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설사 그냥 쭉 올라간다고 팔았는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쫓아가지 마자. 전혀 급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기회 줍니다. 나중에 다시 분명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 분명히 기회 줍니다. 알겠습니다. 분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사기꾼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 내려올 확률이 높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또 다른 주식, 개별 주식 가운데서 카프로도 한번 또 점검해 볼까요? 카프로는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어차피 이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관점인 거죠. 근데 뭐 보셨다시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지만 최근에 7월달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별로 없잖아요. 계속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고요. 이번 주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이번 주에 조금 유의미한 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화학주들이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7월 중순 넘어가니까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학주들이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 또는 피크 아웃이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가격 경쟁력들 때문에 한국 유화 업체들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있었는데
이번 주에 대한유화 오늘 제가 못 봤는데 대한유화 어떻게 되나요? 네, 대한유화가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금호석유도 많이 내려왔네. 네, 많이 내렸다 반등했죠. 금호석유는 조금 덜 빠지긴 했네요. 이런 이제 석유, 대한유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도 금호석유 한번 봐보죠. 방금 이게 금호석유입니다. 어떤 거? 이게 금호석유. 네. 이거는 이게 참 네, 수렴해 잘 가네. 버텼죠. 네, 수렴해 가는 거고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맨날 정화라고 부르는 종목인데 정화야 이제 가니 거래량 터졌네. 네, 그렇죠. 이건 대체육 테마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화학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변동성이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2차 전지 주식들도 소재 장비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드는 시나리오가 성장주 다 좋다고 지금 하는데 성장주들이 과하게 조금 몇몇 성장 섹터들이 과하게 올랐고 거기서들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단기 과열 신호들이 나왔어요. 근데 과열 신호가 나왔는데 다른 애들이 안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돌 과열 신호 윗골이 달린 애들이 그 돌 돈 빼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라는 제 가설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화학주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과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차 전지주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주식들도 그렇고 이번 주에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참 그 이야기를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대장 역할을 했는데 여기도 그랬어요 이날. 네, 이날도 거래량이 마음에 들게 더 터졌으면 더 확신이 찼을 텐데. 이날 쫙 뭔가 뽑아내는 흐름들이 별로 썩 제 생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알체라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이브 컴퍼니죠. 바이브 컴퍼니도 여기서 조금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물량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시점이 왔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메타버스 관련 지난주부터 메타버스 관련 내용이 사실 TV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사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2차 전지 소재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청개구리 같은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박수 칠 때 떠나라. 나도 그래서 네. 그 애널리스트하고 그쪽 담당 애널리스트 섹터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메타버스 주가 확실히 있냐? 없대. 진짜 메타버스는 없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연결 하나 있으면 다 기대감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 물리면 그때 제가 2차 전지 2013년 말씀드리면서 몇 년 고생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잘못하면 정말 꿈이 사실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는 매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 성장주 대표적이었던 메타버스 주식도 그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주를 반드시 무조건 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거래량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국면이 나왔는데 만약 얘네들이 죽었는데 다른 애들이 안 올라오면 얘네들이 다시 갈 확률이 높은데 밑에서 올라오는 섹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테마도 생겼고 오늘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도 다시 같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차라리 좀 덜 오른 애들 쪽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화학주들 카프로도 그렇고요.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송원산업입니다.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난 오늘 제가 맨날 이렇게 무섭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나는 오늘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송원산업은 네. 저랑 궁합이 잘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롯데정밀화학이랑 송원산업이랑은 이걸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징크스가 깨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매매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입사 이래로. 그럼 이제 귀를 좀 열고 들어야지. 송원산업은 되게 간단한 회사예요. 그 플라스틱을 만들 때 있어서 플라스틱 그 유화제 만드는 첨가제 만드는 회사인데 1위가 이제 바스프라고 하는. 바스프 들어봤어요. 네. 바스프는 이제 종합화학회사고 이제 서울역 가면 바스프 간판 엄청 오래된 바스프 간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가 마켓시어 이제 산화방지제 1위 회사고 40% 정도 되고요. 송원산업이 글로벌 2위 회사입니다. 20% 정도 되는 회사. 근데 우리가 판가 인상 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2위 회사가 작년 12월 달에 먼저 선제적으로 판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작년 올해 1월 달, 2월 달 요거 이제 대량 거래 보고해서 요 구간 많이 잘 먹고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흘렀죠. 많이 조정이 화학주들이 같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쉬면서 같이 쉬고 있는 구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점 트라이 했다가 밀리는 구간에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지금 화학주들이 이제 슬슬 돌아가면서 반등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송원산업도 단순한 화학업체가 아니라
얘네들도 지금 회사를 조금 이제 슬슬 이제 리레이팅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그렇죠. 바뀌려면 성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요.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량화 소재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2018년도에 180억 정도 매출이었다가 2020년에 400억 정도 매출 나왔고 올해는 아마 좀 더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2차 전지 뭐 소재 장비는 아니지만 경량화 관련 쪽으로 이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업사이드 밸류에이션을 업사이드 해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계속적으로 실적 계속 좋을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들도 지금 생산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플라스틱 이제 본업에서도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아마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거래량 없이 지금 석 달을 쉬었어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요 구간인 거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19,000 한 500원, 19,000원 내려오면 이건 분명히 무슨 시장 리스크가 있었을 거고요. 있는 재료가 있어야 지금부터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19,000원 이상에서 또는 2만 원 이하 이 가격에서는 사도 전혀 문제 없다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만 쫙 이렇게 나와주면 이평선은 몰라보게 바뀝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역배열일 수 있지만 지금 장기 이평선들은 아직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만 올라와 준다면 그러니까 이평선은 후행이에요. 결국은 가격이 먼저 상승이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캔들하고 거래량을 보는 게 가격이 먼저 생성이 돼야 이평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올라와주면 이평선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평선이 정배열하고 사면 늦어요. 비싸게 아니 늦다기보다 비싸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가격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8월 달 초에 아마 실적 발표할 건데 실적 변수는 조금 없어 보이고 좀 이제 편안해 보이고 다만 시장에서만 화학 중소형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일단 흐름이 시장이 대세 거시적으로 이렇게 상승장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게 존재가.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보시겠지만 계속 그 안에 뺑뺑이장이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난 것 같고 섹터도 이제 화학 섹터 자체도 좀 기간 조정도 다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관심 갖고 보시라고 해도 사시겠지만 관심 갖고 공부 한번 더 해보시고 사세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이것도 장기 투자? 지금 가격에서는 단기, 장기 다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오르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모멘텀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관심 종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놓으시고 한번 스터디를 먼저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또 하여튼 공부하는 과정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 그 시장 전망 그리고 우리가 챙겨야 될 이벤트 같은 게 뭐가 있나요? 뭐 다음 주에 뭐 22 통화정책 회의 있고 그다음에 7월달 수출입 지표 또 발표가 있죠. 근데 발표 나면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또 좋게 나겠죠. 아마 실적 좋게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동차 섹터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색깔도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자동차 최근에 보면 제네시스 또 엄청나게 미국에서 팔렸다는 기사도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중고차 가격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들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사줄까? 시장에서 이제 그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줄까? 심리들이. 그렇죠. 과연 중소형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시장 이제 7월 중순 넘으면서부터 실적주 계속 보자는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실적에서 별 걱정은 없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자동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올림픽 이제 개최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불안스러워. 이것도 괜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됐죠. 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번에 더위 오늘도 여기 여의도 오면서 엄청 더웠는데 더위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폭염 때문에 캐나다도 그렇고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뭐 종목들 지능형 전력망이죠. 관련 주식들이라던가 뭐 에어컨 관련 주식들, 오텍 같은 종목, 그다음에 드라이아이스 있는 태경케미칼. 태경케미칼은 뭐 고체탄산, 액화탄산 두 개 하는 회사인데요. 고체탄산은 당연히 드라이아이스인 거 아실 거고, 뭐 쿠팡이나 퀄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여름 너무 덥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수요 분명히 늘어날 거겠죠. 그리고 원래 조금 태경케미칼의 발목을 잡았던 게 액화탄산, 발목이라기보다는 별로 성장점 없은 게 액화탄산인데, 액화탄산이 이제 수중 선박, 이제 수중 용접할 때 쓰이거든요. 선박.
근데 아시겠지만 선박 조선 사업 일단은 수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탄산 쪽에서도 실적이 생각보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케미칼도 조금 다음 주에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오늘 시작할 때는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그렇게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50분 채우고 갈 거야. 50분 딱 채웠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방식으로 종목 쫙 뿌리면 그중에 하나는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뵐 때까지 좀 스터디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또 주식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신 이러한 것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서 또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